대기업 시청자 KBI 메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KBI 메탈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동을 원료로 해서 전기 전력 관련된 또 동선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와 관련해서는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따라서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선 즉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리 가격 상승은 이 KBI 메탈에게 큰 호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이제 갭이 9% 그리고 고가가 14%까지 찍게 된 계기도 결국 이 구리 가격에 따른 상승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리 가격과 관련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구리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적인 부분, 어떠한 전망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먼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주도주가 됐었던 우리 구리 가격의 이유를 보게 되면 이 구리 가격 상승의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구리의 가격이 1파운드당 가치인 $5를 넘어서게 되면서 사실상 최고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2년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있을 때 최고가가 $5에서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구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4년도 올해 초부터 이 $3 후반에 있을 때부터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을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나 거의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의 가속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5를 돌파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유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좀 숏스키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숏스키지라는 것은 원래 이 $5에 왔을 때 이 대량의 공매도 세력과 그 다음에 매도세가 많이 붙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상과 달리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이뤄내니까 이제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빌린 주식을 상환한다던가 또는 급박하게 스위칭이라고 하죠. 매도했던 거를 매수로 이제 가격을 돌리면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 가격 상승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 가격이 25년까지 70% 오른다라는 전망을 한 차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21년도, 22년도 약 2년 전부터 이런 보고서를 썼었어요. 구리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녹색 에너지에 쓰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녹색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라던가 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화석 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가 있겠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현재는 이 AI에 대한 발전에 의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 AI 시대가 도래할수록 이 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런 전력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이라던가 소재인 구리가 곽강을 받고 있고, 해당 관련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으면서 폭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보다는 이런 녹색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구리 수요를 폭발시킬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AI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 AI 때문에 구리 가격이 폭등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전기차 부분이 또 붉어진다라던가 또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면 갈수록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리적인 수요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2차, 3차 파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이 될 시에 이 구리 수요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약 600%, 6배나 증가하고, 이 전환이 만약에 빨라진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요는 지금보다 9배 가량 급증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지금은 바로 이 구리 수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물량의 성장 시기가 될 것이다. 즉 구리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측을 한 전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AI에 대한 전력 인프라가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추후에 청정 에너지 시대의 전환이 있죠. 지금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태양광 풍력으로 에너지로 옮겨지고 있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구리의 3차 파동, 2차 파동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알다시피 이 전기차 둔화 현상,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 고성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4배 많은 구리 사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구리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계속 발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구리의 공급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광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조업 중인 강산에 대해서 이 구리가 점점점 고갈을 하고는 중입니다. 원래 이게 19세기 때만 해도 이 구리의 채취량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20세기 들어서는 2%까지 추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약 0.6%, 사실상 1%도 안 되는 구리의 채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광석의 1톤을 캐내게 되면 구리 고작 0.6kg, 6kg죠. 6kg 정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구리가 점점점 얻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구린 재련소에 대한 감산 합의가 앞전에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었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세계 최대 공급국 중에 하나인 칠레 역시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현재 구리의 사상 최고치 가격을 찍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방금 보셨던 칠레 공급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0만 톤까지 줄인 물량을 다시 한 번 더 580만 톤까지 추후에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공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4년도 올해와 그리고 25년도 내년까지 현재 신규 광산 구리 프로젝트가 없다라는 점 역시 이 구리 가격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바닥의 부근에 있을 때부터 쭉 리뷰를 해 드렸어요. 관련된 전선 그리고 구리 관련주로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바닥에서부터 200%가 올랐어요. 1,50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200%가 올랐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만큼 그만큼 조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들이 오고 있다라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조금 과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식에서는 기준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준봉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봉이라고 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준봉을 보통 이탈하게 됐을 때는 급락이라던가 추가 상승이 조금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KB메탈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여기가 상한가를 가고 나서 거래대금 터졌죠. 그러면 이 해당 가격의 저점이 기준봉이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과거에 상승이 나왔었고, 자, 그리고 나서 꾸준히 이런 기준봉이 생성될 때마다 이 저점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이 종목이.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해당 가격에 대한 기준봉의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제일 높은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가격의 저점을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냐,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저는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깬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도 지켜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이나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게 되면 자, 하락이 나오긴 했으나 이 기준봉의 저가를 지켜주고 또 반등이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뭐 전선이라던가 구리 가격이라던가 이게 단발성으로 결코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의 가치, 실적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력 인프라 부분이 뭐 2030년까지 그 이상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었을 때는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즉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 역시 다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